센 사람과 힘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비길 수 있을까? 어른과 아이, 학생과 선생님, 개인과 집단, 작은 집에 사는 사람과 큰 집에 사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점점 나아가 인간과 자연, 나와 너, 개인과 사회까지도 비길 수 있을까? 어떤 만남, 장치, 행위, 시간, 경험이 비김을 실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실현됨 자체보다 실현시키기 위한 태도와 시도로 그 의미를 획득한다. 그리고 그 태도가 의미로 나아가는 힘은 존중과 인정에서 비롯된다. 어떤 일에 아주 익숙하여 썩 잘하는 사람을 속되게 소개하는 팟캐스트 공도사. 안녕하세요. 바른도사 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다도사 은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도사 병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뢰도사 원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바쁜 것 같아요.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가. 제주도 갔다 왔어요. 제주도요? 네. 네. 같이 갔다 오셨잖아요. 뭘 모른 척하고 그랬어요. 뭐 아유. 정확하게 하면 근데 제주도 호텔방에 갔다 온 것 같아요. 저는. 아 진짜요? 네. 바다도 보고 오신 거 아니었나? 바다를 네. 잠깐 봤어요. 뭐 네. 전시도 보고 뭐 한라 소주도 마시고 그게 유명한 우리 그 돼지고기도 많이 먹었잖아요. 뭐 이렇게 모른 척하고 계세요. 그냥 안 먹는 것처럼. 네, 우리 원도사님만 못 가셔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선물로 병도사님께서 담배 한 보루.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여행 갔다 오면 담배 필수잖아요. 요즘 선물로 자기가 안 펴도 아주 그냥 줄 나라비를 샀더만요. 예, 담배들 살라고. 반가격. 예.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 해도 뭐 되는 자르시겠죠. 알아서 병도사님이. 참 제주도 물가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더라고요. 진짜 근데 돈 많이 갖고 가야 돼요. 제주도는. 근데 비행기 표값하고 맞아. 렌트비 이런 거는 생각보다 또 너무 저렴한 반면 또 네. 이렇게 먹는 식대비가 진짜 그거보다 더 많이 드는 것 같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무조건 와라. 싸게 무조건 와라. 그래서 이제 와서는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거죠. 믿기죠. 네. 비행기 값과 어휴, 어. 네. 그래서 어쨌든 저 엄청난 사람들이 진짜 공항이 공항 같은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무슨 시장 버스 터미널 옛날 버스 터미널 시외 버스 느낌. 터미널 같은 느낌. 공항이 참 그랬습니다. 정신 없었습니다. 엄청나더라고요. 가서 좋은 전시도 보고 네, 좋았습니다. 네, 재밌게 다녀왔습니다. 예. 네, 오늘의 공도사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도사는 창작그룹 비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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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크게 쳐주시면. 감기시는 거 맞죠? 예, 바쁘신데 어제도 전시 오픈이 있었고 네. 하면서 또 지방에서 네. 또 올라오신 건가요? 네, 어저께 오픈을 하고 어제 밤에 급하게 이제 올라와서 네, 오늘 이걸 이제 위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비기자 지금 팀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이 오셨는데 네. 예, 어떤 분들이신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비기자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뭐 시각예술 작업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최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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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비기자에서 쌍꺼풀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쌍꺼풀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져. 사실 쓰는 이름이 따로 있는데 알파리라고요. 알파리. 네네. 그 알파고에서 나온 건가요? 알파와 오메가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뭐 알파 어디서 나왔어요. 근데 알파리인데 알파리라고 하는 사람들 알파리. 알파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시정해 좋은데요. 주세요. 아, 그게- 알파리입니다. 괜찮네요. 좀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드네. 어울린다고요? 예, 어울리는 것 같아. 네, 어제 대전에서 전시 오픈 하셨는데 네. 지역 리서치 프로젝트라는 대전을 리서치를 했고요. 제가 대전 사람이거든요. 오, 네. 그러시구나. 이글스 화이팅. 대전 지역을 리서치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다녔어요. 그게 이제 1950년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쟁 때죠. 그때 이제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어디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특정하게 1950년대 이야기를 물어보인 것인지 아니면 네네. 자연스럽게 그때 이야기를 해주신 것인지 되게 궁금해요. 위치를 먼저 선정을 했던 거예요. 네. 저는 그 1950년대 당시에 이제 대전 형무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중학교 때 살던 데더라고요. 그 지역이. 네, 거기서 그럼 형무소는 지금은 없는. 네, 지금은 어. 없고 자리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남아 있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감시탑하고 거기에 있었던 우물 그리고 이제 무슨 커다란 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어쨌든 그런 거를 이제 조사를 하면서 진행을 하다가 제가 약간 가지고 있었던 편견들이 깨지기도 하고 모르고 있던 사실들을 또 많이 알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는 전시를 오픈했던 거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 보고 전시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프로젝트이면서도 리서치를 하는 프로젝트니까 저희는 이 작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중간에 이제 어떤 이 보고서 사업적인 형식도. 마무리 같은 이제 전시의 형식도 아무래도 있으니까 반응을 바로 어제 뭐 보거나 그런 게는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네. 네, 근데 이제 좀 하면서 이제 리서치라는 게 조사나 연구라는 이제 그런 의미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이제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술가라는 입장으로 그런 이렇게 이제 접근을 했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리서치란 뭘까 이런 거를 이제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예술가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걸 잘 정리해내고 뭐 이런 게 목적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이제 좀 방향을 찾아보거나 고민했던 지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어제 한 그 지역 리서치 전시 결과 보고 같은 네. 그런 형식도 게임과 접목이 되는 어떤 프로젝트였나요? 네, 어제도 그 이제 전시 자체는 그렇게 놀이나 게임 방식이 결합돼서 이제 전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리서치한 내용 자체는 뭐 전쟁이나 뭐 형무소 뭐 혹은 학살에 관련한 이제 리서치 내용이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무겁고 사회적이고 심오하고 함부로 다룰 수 없는 내용을 어떻게 게임으로 할 것인가 걱정 반 기대 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함부로 뭐 이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라는 점도 있지만 놀이나 게임이 그렇다고 쉽고 가볍기만 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지금 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다른 작업에서도 시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게임적 요소가 있기는 했는데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요소 때문에 더 참여하는 사람이 좀 자유롭고 더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뭐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설치물로 이렇게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듣는 분들이 어제 전시 오픈하고 올라오셨냐고 물어보고 나서 갑자기 게임하고 놀이를 하셨냐고 하셔가지고 듣는 분들은 약간 어리둥절할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네. 비기자 팀에 대해서 좀 네, 간단하게 맞아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비기자는 말 그대로 비기자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주로 놀이나 게임 방식이라는 것을 이제 작업하는 방식이나 뭐 발표하는 방식이나 공유하는 방식에서 좀 시도해 보고 있고요. 창작을 주로 하고 있지만
교육이나 뭐 연구나 혹은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만드는 것까지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어요. 그게 다 창작 안에 있고 그런 방식 안에 이제 들어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비길 수 있을까 혹은 그 내용들 사이에 어떻게 비길 수 있을까 그 관계나 구조를 비기는 것으로 만들려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만 비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과정 결과까지 포함된 과정 안에서 비길 수 있을까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비기는 걸 고민하고 시도하는 그런 이제 창작 그룹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 둘만 나왔고 저희가 주축이 돼서 활동을 해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기도 좀 그래요. 아무래도 어떤 작업을 할 때는 기획을 한다든지 일을 벌리는 사람이 주축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좀 저희가 일을 벌리는 입장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그때그때마다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나 뭐 제작 작업을 하시는 분, 뭐 프로그램 개발하는 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입장에서는 더더욱 주축이 돼서 참여를 하고 계시고 왔다 갔다 자기 생활의 흐름과 이런 거에 따라서 참여하고 있는 그런 이제 창작 그룹입니다. 이름이 왜 비기자인지 어떤 네. 비기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하시는 네. 것들 얘기해 주시면 왜 비겨야 좋을 것 같아요. 되는지. 왜 비겨야 왜 되는지. 게임하면 사실은 승부욕도 사실은 생기고 네. 승부욕이 있어야 또 게임이 재밌는 거잖아요. 네네. 또 이기고자 하는 그 그쵸. 의지 네. 그게 있어야 막 또 가끔 게임하다 보면은 이제 본색이 드러나기도 하고 막 성격이 드러나기도 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면서 약간 승부욕을 갖고 게임에 임해야 좀 사실은 더 흥미가 있는데 비겨야 된다면 좀 어떻게 보면 시시해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기는 거 참 좋아하고 지면 기분 네.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때 보면은 꼭 게임이든 혹은 누구랑 그냥 대화를 나눠도 뭔가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찝찝할 때가 있어요. 진 것 같고 그 친구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난 혼자 다 떠들고 왔는데 나한테 막 스포트라이트가 다 왔는데 내가 왠지 진 것 같을 때도 있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기자라는 거는 아닐 아, 수 과정.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경험적으로나 혹은 나중에 좀 알게 되는 거 많은 것 같아요. 기억으로 그때는 우리가 참 비길 수 있었던 것 같다, 비겼던 것 같다, 뭐 이런 기억들이 어떤 때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막 그 결과가 다른 식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온전히 이 결과적으로 비기는 것만 옳은 거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결과까지도 포함되고 나중에 경험이나 기억된 것으로 포함됐을 때 비길 수 있을까 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쉽게 사실은 팀명만 들었을 때는 착하게 뭐 비기자, 평등하자, 뭐 똑같이 하자 이렇게 이제 네, 그런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아닌 측면까지도 잘 해보려고 시도하는 지점에서 이 팀의 활동적 의미가 좀 이제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놀 때 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멤버. 예. 네. 멤버의 케미가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지느냐에 네. 따라서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놀이의 목적이 재미다. 그건 또 많은 상황들과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열려 있다는 지점이 놀이가 괜찮은.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놀이라는 속성이 이렇게 다 열려 있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러니까 맨날 만나던 사람들, 그러니까 재밌게 놀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만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저 사람이랑 재밌게 놀 수 있는 거는 뭘까? 그럼 여기서 내 역할은 뭘까? 어떨 때는 좀 가만히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협작질을 하기도 하고 예, 이 사람이 그런 걸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언뜻 봤습니다. 저도 약간 경험해본 것 같아요. 살짝.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저희는 그러니까 비기는 행위, 그러니까 노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려고 하고 어쨌든 그 놀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2명 이상 네. 좀 모여야 놀이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놀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또 마련을 하고 결국에는 놀이라는 거는 다 수단이더라고요. 네. 목적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계속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기자 팀이 생각하는 놀이는 어떤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그러니까 놀이라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는 놀아보려는 태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놀이라고 하면 우리가 네. 어떤 정해지고 구체화된 행위나 장르로 생각할 수 있고 비기자가 그거를 중점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무슨 새로운 예술 놀이 장르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팀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진짜 놀듯이 하고 있나? 놀듯이 해볼 수 있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범위가 굉장히 그럼 더 넓어지죠. 내가 오늘 설거지를 하는 걸 어떻게 놀듯이 할 것인가. 뭐 모든 생활 네, 생활. 가족 간의 관계부터 뭐 친구와의 대화부터 뭐 협작질에서부터 어떤 비즈니스적인 미팅에서의 협상까지도 어떻게 놀이로 해볼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막 광범위해질 수 있어요. 그런 태도를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꼭 갖는 게 좋다라고는 단언할 수 없지만 스스로가 좀 더 즐겁거나 혹은 자기의 의지를 좀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그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좀 재밌게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있는 네, 것 그런 같아요. 태도로 만약에 생활을 한다면 네. 약간 스트레스는 덜 받겠다는 생각은 좀 있는 네네. 것 같아요. 저희는 네. 또 작업을 하니까 논다는 거는 잘하고 잘 놀고 못 놀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작업을 잘하는 거 말고 어떻게 하면 약간 네. 이렇게 그런 거 삶과 있죠. 어떤 작업을 이렇게 네. 한 걸음 좀 떨어져서 이렇게 네. 그 큰 구도를 봤을 때 가능한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오히려 작업을 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냥 살면서 네. 당장에 막 생계를 꾸리거나 살림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작품을 이제 결과물 전시장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도 막 작품이 훌륭하다, 막 이런 뭐 아름답다, 뭐 이런 평가들보다는 재밌다. 이 작업 재밌다. 이 표현 사실은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어떤 작가의 그 태도? 막 이런 거하고도 또 연관이 그거 저 특별히 할 말 없다 하는 말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 우리 오히려 더 극찬인 거죠. 특별히 할말 완성도가 없을 때는 있다. 좋아요. 뭐 색감이 그냥 괜찮네요. 좋네요. 뭐 평상시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음에 들 네. 때 재밌다라고 하죠. 저는 이제 항상 관람을 하고 최고의 평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뭔가 이 그 작업이 재밌다. 나한테 뭔가 말을 하고 있다. 뭐 느낄 때 나를 생각하게 한다. 그럴 때 재미있다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나? 저는 이 작업하는 사람 재밌었겠다. 그런 이건 조금 다르거든요. 네. 이 작업하는 사람 재밌었겠다. 네, 그런 혹은, 것도 있죠. 그런 네. 게 좀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작업하면서 결과도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제가 하면서 재미있는 작업들을 위주로 하는 성향이거든요. 네. 그 이번 여름에 인디아톨 공에서도 네. 작업을 하셨다고 그때도 어떻게 보면 방금 이전에 이야기했던 거랑 이어지는데 이제 주변에 작업을 참 작업하면서 재밌게 작업한다. 네. 혹은 이제 엄청 열심히 하고 막 자기를 힘들게 만들면서까지도 저 재밌어 하는 작업을 지키려고 한다. 이런 이제 작업자들한테 전시하자 이렇게 막 얘기해가지고 했던 이제 전시 겸 퍼포먼스 같은 작업이었고요. 베리 임폴턴트 푸드덕이라는 전시여서 이제 약자로 VVIP 전시였습니다. 파주에 산책 가서 놀다가 이 위에 철새들이 V자 대형으로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저는 신기하다 이랬고 옆에 이재환 작가는 저게 왜 저렇게 V로 날아가냐면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유가 뭐죠?
공기역학입니다. 이런 걸 이제 좋아하는데 그 있어 그게 보인다. 뭔- 그렇게 얘기하니까. 공기역학이 뭐예요? 근데 몰라요 사실. 잘 모르는데 있어 보이는 말들을 찾고 찾아다니고 네, 그래서 네, 그- VVIP가 돼서 결국에 뭐 앞에 새가 어떤 희생으로 그 기류를 만들어 놓고 뒤에 새들이 좀 더 잘 날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움직임. 앞에 새가 되게 중요한 거네. 네, 그래서 그 아니, 앞에 그래. 새가 계속 이렇게 바뀌죠. 예. 돌아가면서 네, 돌아가면서. 턴을 하는 거. 힘드니까 한 마리가 계속 리더를 하기는 저항을 계속 제일 그거 많이 괜찮다. 받아야 되니까. 그거 괜찮네, 진짜. 그래서 처음에 사실 그 푸드덕에 관련한 거는 저희가 그 게임 디자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레이싱 게임이 있잖아요. 예. 근데 협동 레이싱이 없는 거예요. 어. 레이싱 게임 중에 보드 게임에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 협동 레이싱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레이싱 게임이면은 이 차 운전하는 게임이에요? 그쵸 레이싱. 어. 근데 철새가 되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같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협동으로 레이싱을 해야 되는 그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갖고선 디자인을 하다가 각자의 생활고로 잠시 중단돼 있던 아이디어를 네. 네, 꺼냈던 적이. 나잖아요. 저것도 없어요. 그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레이싱 게임도 없어요. 그런 거 재밌네. 끼어들기 할 땐 깜빡이도 좀 넣어주고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더라고요 레이싱 게임. 그 도로에서 지금 레이싱 게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게임에 임하는 태도 같은 경우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 룰이 있고 그거를 지키는 어떤 조건 하에 게임이 시작이 돼야 진짜 뭐 근데 아이들 이렇게 노는 거 보면 게임의 룰을 만들어요. 막 놀아요. 그러다가 좀 재미가 없어진다 그러면 게임 룰을 약간 바꾸면서 계속 이렇게 노는 걸 보면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게임의 룰을 약간 바꿨을 때 그 변칙을 쓴다거나 뭐 그럴 때 룰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다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룰들을 잘 지키게끔 짜야 된다. 네. 라는 측면과 좀 나랑 더 바꿔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야 룰 된다. 자체를 느슨하게 만든다. 네네. 왠지 최선영 씨는 굉장히 정확하게 하실 것 같고 이재환 씨는 아닐 것 같은. 융통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야이가 계속 뻗어나가고 있어. 그래서 이제 대전 전시를 하나 또 말씀드리면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스트레스를 주기도 합니다. 내용 자체가. 근데 그 내용 그 스트레스 주는 거를 놀이로 좀 바꿔보려고 굉장히 좀 노력을 했어요. 그 스트레스를 궁금하다. 준다는 내용은 그 1950년대 그 상황들을 알게 된다는 그 부분인가요? 네, 그 과정이 고통스럽죠, 사실은. 네. 근데 그 고통스럽지 않게 어떻게 이 이걸, 상황과 사건들 그 맥락들을 내가 그냥 잘 받아들일 수 있죠. 받아들이고 그냥 이야기를 듣는 재밌는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옛날 이야기처럼. 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들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진짜로 듣는 게 뭘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우리는 실제로 뭘 듣고 있는가? 너무 말하려고만 하진 않나? 네네네. 이야기를 얼마나 듣고 있는가잖아요. 저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었기도 했던 거죠. 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를 들었는가. 제가 들은 이야기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기획을 했을 때 처음부터 흔히 이제 우리가 여기 모인 사람들의 성향이나 이념적인 성향들을 보면은 뭐 스스로가 이제 진보라고 여기든 좀 보수요. 차라리 이게 나아요. 진보라고 여기면서 정말 그게 어디서 나왔는데 과연 양자에서 스스로 태기를 한 거야? 라는 질문들을 저한테 해봤어요. 근데 많은 얘기를 사실 듣지를 않았더라고요. 전쟁에 관해서도 과연 내가 이야기를 들었던 건가?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라는 거였죠. 되게 형식적으로 스스로가 진보적이다라고 여기면서 집중과 배제를 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흔히 이제 우익이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았었어요, 사실. 예. 사실 듣지도 않고
막연한 이미지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와, 뭐 꼴통 뭐 이러면서 네. 수구, 우익 뭐 그 언어가 사실 뭔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죠. 내 안에서 이제 해소되거나 그 소화됐던 그런 언어들도 아니고 이념들도 아니고 생각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도 아닌데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라면서 자유총연맹을 찾아갔어요. 자유총연맹에 가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는 아니죠.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들을 설득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근데 여전히 이제 의심은 하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거기 절대 안 오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이 와갖고선 그것도 카메라를 들고 와가지고 뭐 좀 하겠다. 계속 기웃거리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공문을 보내라. 뭐 때문에 그러냐? 넌 어디서 왔냐? 이거 나중 가서는 이제 노골적으로 뿌락지 아니냐? 근데 참 그렇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젊은이가 그런 데는 안 가고 이야기도 듣지도 않고 인터넷이든 어디든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에 관련한 정보들, 자료들. 근대 이후에 어떤 모든 연구 자료들은 사실 우익 쪽에 맞춰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경우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과연 내가 어떻게 이것들이 진보라고 여기고 살았을까라는 지점에 다다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했던 것 중에 학살이 있었어요. 한국 전쟁 때 학살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럼요. 대전 형무소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가장 큰 형무소여가지고 수용 인원들도 꽤 많고 정치범 수용소로 이제 한국 전쟁 이전에 전쟁 이전에 이제 뭐 4.3이라든지 여순이라든지 모도연맹과 관련된 그 정치범들이 굉장히 많이 수용돼 있었던.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고 나서 정치범들이 이제 수용이 돼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때 학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민군, 그러니까 한국 전쟁 시기에 인민군들이 거기를 이제 점령군으로 있으면서 교화소를 만들고 하면서 일종의 이제 우익 수용소. 지금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 이게 좌익이고 우익이고 이게 참 애매하긴 점점 하지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그거를 그냥 그렇게 여기고 살았지? 라면서 이제 계속 반성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었던 거거든요. 만나기 가장 힘들었던 거는 그 우익 수용에 있었던 그때 학살의 유가족분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또 소외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정치범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인민군들이 그 한국 전쟁으로 이제 인민군은 사실 인민 해방군이었잖아요. 인민 해방군. 인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인민을 해방하기 위해서 왔었을 때 인민 해방을 방해했던 사람들을 가뒀던 거죠. 그 소위 말하면은 그러니까 언어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친일파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군, 경, 공무원 이런 분들을 담았었는데 인민군들이 후퇴하면서 그때 학살이 한 번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쵸. 인민군의 학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실제로 무엇에 대한 학살이었는지는 알 수 없죠. 근데 그 인민군에 대한 학살이라는 지점들 알거나 이야기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실제 사람들에 대한 정보들도 많이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보를 달라고 했는데도 주지도 않고 의심하고. 그래서 그냥 당사자들을 만났어요. 그 이후에 잘 안 돼가지고 당사자들을 만나가지고선도 똑같은 과정을 겪고 의심을 받고. 근데 한 가지 좀 저의 마음을 울렸던 거는 굉장히 마음을 울렸던 게 아니라 마음을 건드렸던 지점은 되게 많은 보상들을 받고 되게 막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있을 것 같은데 80대 할아버지가 사무국장으로 있는 단체였던 거예요. 사무실도 허름하고 막 칠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 할아버지 손가락으로 타자가
그러니까 독수리타법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하면서 뭐 이거저거 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좀 더 내 스스로의 편견을 없애면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던 그런 작업이었어요. 굉장히 좀 오랜 진짜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런 어떤 일일이 찾아가서 그런 거를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또 알게 되면서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들은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접근하기 그렇게 쉽지 않은 어떤 주제였던 것 같고 그런 거였는데 그거를 가지고 또 놀이로 만들었다는 게 정말 조금 신기할 정도로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그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는 네. 입장이나 그 적과 적의 대립 이렇게 돼 있고 그거를 이제 사회적인 이데올로기나 이념적으로만 우리는 계속해서 학습하고 있었잖아요. 그거 안에서 이제 이 창작자들도 스스로 깨어 나오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고 쉽지 않았고 그래서 의미가 있었던 작업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학교에서 방공 교육을 받았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는 입장이 되고 성인이 되면서는 방공 교육은 나쁜 거라고 이제 또 스스로 학습하고 그것을 나쁜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 좀 더 진보적인 거야라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이런 것들 안에서 그게 정말 진보적인 것인가 혹은 정말 이렇게 사회적인 의미들 이전에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전쟁이란 것까지 겪으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 안에서 진보적으로 산다는 건 뭘까? 뭐 이런 거를 이제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좀 고민해 볼 수 있었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뭐 이제 저희가 만났던 뭐 멘토링 이렇게 해주셨던 학자 선생님들도 계셨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되게 생생한 이야기를 이제 해주시면서 그 당시에를 이제 상황적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봤을 때 당장의 자기 가족의 밥줄이나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됐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것들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들과 또 겹치고 사회적인 이데올로기와 겹치면서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뭐 나쁜 거야라고 이제 이게 이미지화된 상태에서 그거를 또 유지해야만 그런 정체성을 또 자신이 유지해야만 또 자신의 그 사회적인 위치가 유지되고 자신의 자식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뭐가 보장되고 이럴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어떤 사람들 규모가 적던 크던 그런 학살들이 제대로 규명이 되거나 규명이 될 수 없는 이제 기회들을 놓쳤고 혹은 그 어떤 작은 불악이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죽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도 꺼낼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쌓이면 그냥 그 다음에 그 기억들이 이제 남아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이거를 우리가 말로 이제 꺼내서 자손들이 화해를 할 수가 더더욱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또 다시 그냥 이런 적과 이런 적의 대립. 우리는 또 그걸 다시 진보와 보수라고 또 이제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다른 입장들의 대립으로만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데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공감이 많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현재까지도 사실 그런 상황이 유지되고 있고 네. 네, 지금도 그렇죠. 뭐. 지금도 계속 그 양쪽이 안 듣고 있는. 예. 예. 아니 사실 저도 요즘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 청와대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연일 그 미디어에서 진짜 굶주린 늑대처럼 달라붙어가지고 그 원색적인 기사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보고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의기양양하게 내가 옛날부터 얘기했잖아. 저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여길 들어도 그 얘기 저길 들어도 그 얘기를 계속 그 상대방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저 사람을 고문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어느 순간 확 드는 거예요.
저도 역시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귀담아서 그냥 눈에 보여도 모른 외면하고 척하고 귀에 들려도 귀를 자연스러운 닫고 했었던 거짓말만 하는 아이들. 네. 왜요? 무슨 일이 있는데요 지금? 아, 그냥 무슨 일이 있나요? TV. 뭐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네. 근데 저는 한 가지 또 저 스스로에게 반성하는 지점이 과연 내가 말을 들은 것인가, 말하려고 하는 거를 들은 것인가, 하려고 하는 말을 들은 것인가라는 지점들인 거예요. 그 말에 들어가 있지 않은 진짜 말들, 어떤 욕구, 뭐 욕망, 혹은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득을 보고 거기에 이제 뭐 휘둘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 말의 형태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안 보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하는 말보다는 하려고 하는 말이 뭔가라는 거를 좀 더 보려고 네.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네. 진짜 또 중요한 지적들을 자꾸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 반성하게 리서치 만드네 자꾸. 하는 과정에서도 책들을 여러 개 봤었는데 처음에는 사실은 되게 당연하게 우리가 나와 같은 진영이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그냥 하는 그런 학자 선생님들이 쓴 책만 봐야지. 막 이렇게 당연히 이제 됐던 것 같아. 이런 게 더 진실에 가깝게 파헤치려고 하는 의지가 담겼을 거야. 뭐 근데 나중에는 뭐 더 방공 뭐 어쩌저 관련한 애국지사 뭐 이런 데서 나온 책들도 조금씩 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어떤 부분을 띄어내서 보느냐에 따라서는 거기서도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여기서도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여기서도 인권을 얘기하고 여기서도 굉장한 억울함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언어에 방금 이재한 작가가 말한 것처럼 언어들은 우리가 심지어 키워드들을 놓고 좌익 우익이라고 지금 분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맞아요. 언어들이 이렇게 분리돼 있죠. 되게 의미화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지점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이렇게 책을 리서치하면서 언어들이 다 나열돼 있는 해석돼 있고 기록돼 있는 책을 리서치함과 동시에 다시 현장이나 당사자분들을 이제 만나고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결합해서 같이 고민을 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과정이나 방식의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거기서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공통점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는 감정이 앞설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네, 있어요. 네. 감정 앞설 때도 있더라고요. 양쪽 그거는 네. 다 담았다. 담았다. 예. 다 담았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가 이제 접근한 지점까지는 그때는 담았고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양쪽의 어떤 입장들을 다 리서치하고 이런 과정들을 봐서는 그 한쪽에 쏠리지 않는 어떤 자료들만 가지고 작업을 안 하고 양쪽을 다 생각해서 이제 작업에 반영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너무 이게 학살에 관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그 흐름들을 보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보복이라는 부분이 좀 큽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는데 작은 감정들이 계속 그 감정을 만드는 거죠. 그게 어떤 때는 화해를 하고 끝나기 수 있는 범위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전쟁과 이제 누구의 죽음, 가족의 죽음, 친밀한 사람, 사랑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어지면 보복, 학살, 보복 살해로 이어지고 그 보복을 낳게 되는 감정 대립들이 그렇게 이제 전쟁이라는 정신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풀 수 있는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미디어 매체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입소문으로 저 사람 빨갱이야, 소문 뭐 빨치산이야, 뭐 인민군에 뭘 했어 이렇게 이제 됐을 때는 더더욱 적으로 계속 되면서 보복을 계속 낳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또 지금 이렇게 몇십 년이 흐르면서는 언어들이나 이념들의 이름을 얻고 어떤 시간들과 쌓여서 어떤 더미처럼 이렇게 또 저희한테 오는 건데 저희도 이런 뭐 방공교육을 받고 이런
이런 거 이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궁금해한지 사실은 얼마 안 된 건데 우리가 그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이 궁금해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리서치 작업이라는 게 그렇게 시간과 이념과 여러 가지가 쌓여 있는 거 안에서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파헤쳐 보려고 내가 움직여 보는 그런 것으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그 복수 보복 막 이거 되게 하니까 무서운 거죠. 네, 그거는 네. 사실은 대를 이어서 이어지잖아요. 그 고전에서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렇고 네. 그런 것들도 있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전쟁이 아직 계속 미국과 이라크 그쪽에 어떤 대립들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어떤 멈출 수 없는 어떤 삶 안에서의 어떤 있을 수밖에 없는 네.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또 들어요. 네. 그리고 그런 감정들까지 이렇게 보복을 일으킬 만큼의 감정이 있는데 그거를 그래 내가 이렇게 이해할게라고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은 개인에게 사실은 많이 존중받았던 삶의 시간들이 있어야 이런 게 좀 가능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많이 살았잖아요. 그때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리고 그렇게 전쟁까지 나버렸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자기에게 쌓여 있는 어떤 힘으로 여러 가지를 이해할 수가 더더욱 없고 정신이 나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어떤 복수라든가 어떤 대립적인 구조를 갖는 것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게 박근혜 대통령도 계속 그걸 이용해서 어떤 대립 구조를 이용해서 안보가 중요할 때입니다. 항상 마지막에 항상 그거를 자꾸 상기시키면서 어떤 북한과 우리가 대립돼 있다라는 거를 항상 국민들한테 상기를 네. 시켜주거든요. 수다도사님이 하고 싶어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수다도사님이. 그 안보 맨날 자꾸 해가지고 우리 많이 속았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 그때 물에 잠긴다, 북한이 쳐들어온다,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갑자기 싹 없어지고 또 전쟁 날지 모른다, 막 그런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는 그거를 이제 당시에 속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분들은 지금의 우리를 보고 저거 나라 망한다고 그렇지. 저 빨갱이 새끼들이 다 해갖고선 저거 모이는 거 보라고. 근데 그런 어떤 진단들은 많이 내리는데 과연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은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가. 왜 우리는 그런 데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늘 진단만으로 멈추는가라는 고민이 항상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그럼 나의 선택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라가 그렇게 되고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넌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나한테 질문을 해보면 답을 못 내리고 있고 그런 답을 내리기에 또 많은 부분들 그 사회적인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도와주지 않고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국지적으로라도 내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힘들을 좀 길렀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는가? 저는 사실 그게 가장 슬픈 거지. 지금 상황에 대한 진단은 상대적으로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진단 안에서 좀 더 진보적인 사람이 해야 되는 활동이라든지 행위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범주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를 해야 된다. 그거 말고도 개인이 진짜 하루하루 살면서 1분 1초 살면서 옆에 사람을 어떻게 보듬고 지금 나를 지켜내고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은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갑자기 되게 노리는 참 지금 주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준비해 오신 역시 또 진지한 놀이로 될 수 있는데 지금 팟캐스트 이 상황 안에서 해볼 수 있는 그냥 던져보는 놀이예요. 언어로 요즘 하고 있는 활동이나 이런 거를 이제 정리해 봤을 때 놀이라는 거 혹은 더 정확히 놀아보려는 태도가 과연 무엇을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자꾸 언어로 정리하는 것도 좀 병인 것 같은데 이러지 말고 그냥 좀 놀거나 쉬거나 그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는 것이 있었거든요. 놀아보려는 태도가 무엇을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까? 뭐 저는 그냥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킨다라고 뭐 생각하기도 하고요. 되게 거창하지 않은 걸 수도 있거든요. 클 수도 있고 작은 네네. 것 모든 것이 적용 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우리 그 도사님들 한 번씩 한번 이 가로 안에 단어들을 한번 넣어볼까요? 우리 병도사님 궁금해. 가로 안에 뭐 넣을지. 술이 술이 나. 저는 뭐 놀이는 잘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갑이 술상을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 지갑이요? 그러니까 아 근데 저는 이거 좀 반대예요. 아 반대. 술도 놀이 아닌가요? 그렇죠. 술 술 마시는 마시는 것도? 것도 노는 거잖아. 왜 죄송합니다. 근데 이지환 작가님은 뭐 하세요? 혹시? 저는 이거 재미없어서 안 하는데. 아 그렇게 거부도 할 수 있구나. 우리는 뭐 게임에 임하면 그냥 무조건 다 하는 건 줄 알고 그러니까. 열심히 막 생각하고 변칙을 계속 그랬는데. 쓰시는군요. 아유, 네. 저는 최순실이 박근혜를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또는 놀이는 우주가 박근혜를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화 떠오르지가 많이 않나요? 나죠. 화가 아주 가득 차셨는데. 아니에요. 저 또 화를 좀 막 그런 사람 풀어내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놀이는 누군가 우리를 지배하는 예. 것으로부터 해방시킨다. 예, 뭐 그것, 네. 누군가의 좋네요, 뭐. 반대도 우리가 누구를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그것도 뭐 말이 되네. 어유 네, 그게 더 뭐 그냥. 중요하죠. 네. 그치. 바꿔 생각하는 그게 게 또 더 중요하죠. 맞아요. 내가 될 중요할 수도 수 있어. 있으니까. 우리도 사실은 내가 아이를 지배하는 뭐 이것도 사실은 나도 모르게 나도 누군가를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뭐 양가적으로 다 가능할 것 같네요. 참 이게 노는데 왜 이렇게 진지한 단어를 가로에 자꾸 놓고 그러세요? 병입니다, 병. 아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참. 우리 원도사님도 궁금하네. 진지한 거 넣지 말라며. 진지한 거 넣어가지고 어저께 빠꾸 맞은 것 같은데 그대로 쓰셨네. 놀이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이 인간이 앞뒤 인간이 바뀔 수도 있고. 진도사는요. 놀이는 고정관념이 나의 자유로운 정신을 이거 말이 안 되네요. 놀이는 고정관념이 자유로운 정신을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말 되나요? 뭐 말은 다 네. 되는 것 같아요. 말은 다 돼요. 근데 뭐 그렇게 진지하게 근데 저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아. 나의 고정관념이 항상 뭔가 맞아요, 맞아요. 나를 지배한다고 생각. 뭔가 병도사님이 마지막을 또 아니야. 대비를 저는 잘할 아까 것 한 같아요. 걸로 그냥 통칠래요. 그럼 지갑이요? 뒤로 지갑? 저한테 뭐 좀 주셔야 되는데. 요즘 그런 거 좋아하는데.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뒤로 뭐 해주고. 뭐 손도 넣을 수 있고 뭐 왼손이 오른손 이렇게 언어가 놀이를 지배하는 거 반대합니다. 저도요. 근데 언어 유희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 피기자도 뭐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아닌 척 하시면서 막, 반성합니다. 네, 그럼 이번 주에는 그 우리 공도사님 두 분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다음 주에는 같이 놀이를 하는 실제로 걸로. 게임. 예, 좋아요. 실제를. 네. 네. 한번 네. 지금 이렇게 말을 다 잘하셨는데 과연 잘 놀 수 있는가? 이제 이거를 근데 이게 거죠. 그게 이렇게 노는 거예요 다음 주에? 지금 심각하게? 말로밖에 못 놀잖아요. 아, 근데. 그렇지. 말로 놀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한계이긴 아. 합니다. 팟캐스트에서. 근데 뭐 네. 게임을 뭐 이렇게 항상 개발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다양한 게임의 접근 방식도 가능하지 않을까. 다음 시간에 그러면 본격적인 게임을 하면서 더 우리 비기자 팀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